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03 단원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그래프, 뜻, 그리고 개형, 평행이동, 대칭이동 등에 대해서 이제 지수 로그 함수를 다 다루어 왔고요. 오늘은 이제 활용입니다. 그래서 활용 단어는 크게 지수 방정식과 그다음에 지수 부등식이 있고요. 로그 역시도 방정식과 부등식이 있어요. 그래서 밑조건 A, 로그의 밑조건 A에 따라서 A가 1보다 클 경우랑 A가 0과 1 사이인 경우에 따라서 증감 상태가 바뀌니까 부등식은 이제 부등호 방향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그다음에 로그 역시도 역시나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0과 1 사이일 때 증감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역시나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부호가 이제 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로그나 지수나 똑같이 유지를 시킬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함수가 되기 때문에 1대1 함수도 되고 그 다음에 함수의 유일성도 만족하기 때문에 서로 필요충 무조건이 되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쨌든 어떤 이유든 로그를 취하든 지수를 취하든 항상 등식은 유일성 때문에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쨌든 간단하게 해법을 좀 보면서 오늘은 이제 활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로 이번 시간에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활용 문제 4개를 예제 문제 4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각보다는 예제 문제가 쉽지는 않거든요. 언어 영역을 좀 잘 해야 되고 글도 좀 잘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지수 함수부터 지수 함수의 활용, 지수 방부등식 그리고 활용 문제 2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지수를 포함한 방정식은 어떻게 풀이하느냐 지금 이제 이게 나오거든요. 이에 x제곱이 8과 같이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한 방정식 풀 때 다음의 성질을 이용한다 돼 있죠. A가 0보다 크고 A가 1보다 1이 아니다라는 것은 당연히 지수의 밑조건이고요. A의 x제곱과 A의 x2제곱, x1제곱, x2제곱이 같다라는 것은 x1, x2가 같다라는 필요충분 조건으로 문제를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가는 방향은 자연스럽게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fx2가 같다는 것이니까 1대1 함수 예정이죠. 다시 말하면 지수 함수는 1대1이다 라는 얘기이고요. 이 방향은 지수가 함수가 된다는 얘기죠. 지수가 지수 함수가 된다는 얘기죠. 지수 함수의 유일성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로 방정식을 이제 풀 수 있는 해법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다음 방정식을 풀어보라 했죠. 2x제곱이 8분의 1을 했으니까 8분의 1은 우리 2의 세제곱분의 1로 볼 수가 있고요. 얘는 우리 음수 지수의 정의 때문에 2의 마이너스 3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지수는 당연히 그 1대1 함수가 되기 때문에 x와 마이너스 3이 같다라고 바로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에 동시 조건 때문에 x가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바로 푸시면 됩니다. 다음 얘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27이고 9가 있으니까 뭔가 소인수분해 했을 때 3이 있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일단 얘 좌변을 먼저 좀 처리해 주면 3의 제곱에 x 플러스 1승이죠. 그러면 x가 실수든 관계없이 밑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실수의 지수 법칙 3번을 쓸 수가 있고 얘는 2x 더하기 2가 되겠죠.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27이라 하면 오변은 2승근 루트 그러니까 루트는 사실 2승근이 지금 생략돼 있고 3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고 그죠? 3의 세제곱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럼 얘는 우리 거듭제곱근의 유리수 지수의 거듭제곱근 정의로부터 정의 4번이었습니까? 3의 2분의 3승이 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좌회전하시면 되죠. 2분의 3이다. 그러면 결국은 또 역시나 위에 있는 핑크 색깔 동치 조건 때문에 지수가 같다로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1차 방정식으로 바뀝니다. 2x 더하기 2가 2분의 3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를 넘겨주면요. 2x가 2를 넘겨주니까 2분의 4가 빠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요. 그러면 2를 다시 나눠주면 x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답은 각각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분의 1이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멈춰두시고 1번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고요. 자, 잘들 푸셨나요? 정답은 뒤에 답지를 보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 2번 이제 실생활 활용 문제 첫 번째 지수 함수에 대한 지수 방정식에 대한 문제죠.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제약회사의 비타민제 복용한 후 몸에 흡수되어 1시간마다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몸에 흡수가 돼서 약이 1시간마다 반으로 줄어들고 있답니다. 그럼 이 비타민제를 복용한 후 몸속에 남아있는 비타민의 양이 처음 복용한 비타민 양의 12.5%가 되는 것은 몇 시간 후인지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문제 자체가 읽기가 너무 싫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막 포기하고 싶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순화시켜가지고 좀 문제 이해를 언어 영역적으로 좀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글을 좀 그림으로 생각하면 좀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얘의 어떤 의미를 한번 보면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그림을 미리 그려왔습니다. 이제 이번인데 사람이 이렇게 알약을 먹었어요. 그럼 이렇게 위장이 있으면 이게 위장이거든요. 이게 그림이 이렇게 생겼죠. 그럼 알약 이렇게 네모라고 합시다. 그래서 비타민제 알약은 1시간마다 반으로 줄어드니까 이렇게 반이 쪼개지면서 그러니까 반은 몸속에 흡수가 되면서 사라진다고 봅시다. 이렇게. 그럼 남는 게 반이죠. 그럼 이게 1시간 후에요. 그 다음에 또 1시간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남은 녀석의 반이 또 흡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2시간째죠. 그 다음에 3시간째는 또 남아있는 녀석의 반이 또 흡수가 되고 요만큼만 남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최초의 비타민제 양을 우리가 A라고 두었을 때 예를 들면 얘 양을 A라고 두었을 때 이제 시간마다 어떻게 줄어든지 예측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A라는 양이 있었어요. A입니다, 전체. 그러면 1시간 뒤에는 그림을 그리면 생각해 봅시다. 남아있는 양은 반이 흡수가 됐으니 남아있는 양은 2분의 1A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만큼 남았었고, 여기서 또다시 1시간이 또 흘렀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2시간이 지난 거죠. 2시간이 지나면 남은 2분의 1의, 다시 말하면 2분의 1A라는 남은 양의, 의랑은 곱하기거든요. 2분의 1이 또 흡수가 되고 남아있는 양은 또 2분의 1만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좀 정리를 해주면 2분의 1의 제곱의 A가 되겠죠.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어쨌든 얘가 이제 또 남아있는 양입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3시간째를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실험을 좀 해보세요. 선생님도 잘 몰라요. 그럼 이 남아있는 양이 얘예요. 얘에서 다시 얘의 2분의 1이 몸에 흡수되고 남은 양 역시 반이 남아있어요. 그럼 얘를 또 정리해주면 2분의 1의 세제곱의 A가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간단한 얘기야. 점점점점.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T시간 후라고 할까요? T시간 후면은 우리가 어떤 공식을 유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건 이제 수학에서 잘해야 되는데요. 1시간일 때는 2분의 1의 A고 2시간일 때는 2분의 1의 제곱의 A고 3시간일 때는 2분의 1의 세제곱의 A니까 변화되는 숫자를 보면
2시간일 때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3시간일 때 세제곱이 되죠. 수열에서도 나중에 시그마에서도 막 이런 것들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T시간일 때는 어떻게 되겠냐고 공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2분의 1에 T시간이니까 T제곱이라고 하면 되겠죠. T제곱에 A가 될 거예요. 이게 이제 T시간 후 남은 약의 양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다시 돌려보면 남은 양이 이라는 것은 얻는 이가 이 비동사가 나오면 수학에서는 비동사 얻는 이가 is가 나오면 이 등호로 보시면 됩니다. 남은 양은 얘고요. 처음 양은 우리가 a라고 두었죠. 남은 양은 얘고요. 처음 양의라는 것은 우리가 곱하기로 보시면 되죠. 12.5% 수치로 말씀드리면 100분의 12.5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은 양 E는 처음 양 A의 100분의 12.5가 되는 것은 몇 시간 후, T 시간 후이냐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얘는 이제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남은 양은 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2분의 1의 T 시간 후 남은 양이죠. T 제곱 A 남은 양 E 그죠? 처음 양은 우리가 A라고 애초해뒀죠. 처음 양의 100분의 천천히 이렇게 두시면 식이 세워집니다. 12.5가 되는 것은 몇 시간 후 t를 좀 찾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풀라는 얘기로 바뀐 겁니다. 풀어봅시다. a를 먼저 날려주고 얘를 이제 한번 보면 점이 한 칸 오른쪽으로 가면 공도 하나 더 붙여주면 되죠. 이거 우리 어릴 때 했어요. 그래서 얘를 약분을 딱 쳐주면 1000을 125로 나누면 8이 됩니다. 8이. 그래서 얘를 약분을 쳐주면 8분의 1이 되죠. 팡 125 날라가고 8분의 1만 남습니다. 따라서 8분의 1을 우리가 다시 정리해주면 2분의 1의 몇 제곱으로 볼 수 있죠? 그렇죠. 세제곱으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위쪽 건과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하는 형태, 즉 방정식 형태는 지수가 그대로 따라간다 했죠. 그래서 t가 뭐가 된다고?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3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3시간 이후에는 이제 남은 양이 처음 양의 3시간 후에 남아있는 양이 처음 양의 12.5%가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멈춰두고 필기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림도 좀 그리시고요. 좀 재밌게 이런 것도 한번 그려보시고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교과서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3시간 후가 맞는지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로 과정 이렇게 해서 지금 교과서에서 풀이를 깔끔하게 해놨는데 이게 이제 바로 나오기가 어렵다고요. 이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유추를 해야지 나올 수 있는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또 그 줄글을 좀 단순화시키고 그다음 비동사가 뭔지 의가 뭔지를 보시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실험을 좀 해보시면서 식을 세워서 비로소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 이게 지금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시간 후가 똑같이 나오겠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지수 부등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2번은 각자 멈춰두고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지수 부등식입니다. 자, 지수 부등식은 역시나 지수 함수 그래프에서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지수 함수 그래프를 보시면 A가 밑조건이 1보다 클 때는 당연히 우리가 증가함수였어요. 지금 빨간색 그림을 보시면 알죠? 그래서 증가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AX1하고 AX2 승이 요 관계를 가지면 당연히 얘가 내려왔을 때 X1하고 X2의 관계도 요걸 가지고요. 역으로도 X1, X2의 순서가 이렇게 되면 AX1과 AX2가 이렇게 무조건 크다라는 것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증가함수, 즉 A가 1보다 클 때는 부등호를 유지를 해준다고 볼 수 있죠.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위치 A가 1보다 큰 게 좀 더 보기가 편하죠. 그래서 좋은 거는 부등호 유지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2분의 1, 3분의 1 이런 위치 1보다 작은 형태일 때는 이런 감소함수 형태가 되죠.
당연히 그림 그렇게 되시고, 그러면 실제로 AX1과 AX2 승을 비교해보면 얘가 클 때 실제로 AX2를 쭉 내려보고 AX1을 쭉 내려보면 부등호 거꾸로 뒤집힌다고요. X1이 더 커버리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요 부등호일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어두시고요.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때그때 필요하시면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 아니면 가능하면 밑을 1보다 크게끔 A로 바꿔주어서 부등호 유지를 하기 편하도록 해서 실수를 좀 줄이는 방향이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뭐 편하게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유의해야 된다 되어 있죠. 예제에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2의 x제곱이 있고 16인데 16은 자연스럽게 2의 4제곱이 나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밑조건이 지금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x가 4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물론 3분의 1로 고쳐줘서 부등호 방향을 바꿔줘도 되겠지만 3분의 1이라는 것을 밑에 3으로 바꿔주는 게 좀 더 우리가 부등호 방향 유지하기 편하다 했죠? 그래서 3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보고 정수 혹은 실수의 지수 법칙을 바로 돌렸습니다. 얘는 이렇게 갈로가 쳐져 있는 거니까 곱하기로 분배를 처리해주면 3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1이 되겠죠. 다음 9 같은 경우에는 3의 제곱의 x승이니까 3의 2x승이 될 겁니다. 그럼 밑이 1보다 큰 상황이니까 지수의 부등호가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란 지수와 같거나 크기를 2x의 지수가 이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얘를 풀어주면 마이너스 x는 우변을 넘겨서 하여튼 양수로 바꿔주는 게 좋다 했죠. 우리 예전에 1차 부등식 볼 때. 그래서 3x가 같거나 크다 1 이렇게 되는 거고, 3을 내려주면 부등 방향 안 바뀌고 3분의 1 같거나 작다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x가 4보다 작다, x가 3분의 1보다 같거나 작다. 답이 맞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3번 똑같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답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멈춰두고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이제 두 번째 지수 부등식 실생활 문제를 갑시다. 예제 4번은 지수 부등식 실생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 천천히 읽어봅시다. 이게 주변 환경이 순간적으로 팍 어둡게 바뀔 때 사람이 눈이 이렇게 지각하는 빛의 세기가 럭스라고 합니까? 0.25초마다 3분의 2배만큼 줄어든답니다.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3분의 2배만큼 줄어든다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연극이 시작되어 순간적으로 팍 어두워졌는데 사람 눈이 지각하는 빛의 세기가 어두워지기 직전에 지각한 빛의 세기의 243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은 몇 초 후인지 구하라. t초라고 둔다면 최초의 빛의 세기를 a라고 둔다면 0.25초마다 3분의 2배만큼 이게 생각보다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역시나 좀 단순화시키고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또 이렇게 그림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이게 빛이고요. 이게 이제 네모라도 있는데 이게 빛의 세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이 네모를 통으로 사람 눈이고요. 눈에 이제 빛이 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봤어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재밌게 하려고. 눈이 지각하는 빛의 세기는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0.25초마다 3분의 2 줄어든답니다. 자, 그러면 0.25초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빛이 지금 이만큼 양이 지금 들어왔어요. A만큼. 그러면 3분의 2니까 세 칸을 딱 나눠보죠. 쭉 나눠서 3분의 2가 줄어드는 거니까 빛의 세기가 3분의 2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요만큼이 지금 빛의 세기로 없어진다는 얘기죠. 줄어든다는 얘기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림으로 보니까. 요만큼이 빼용 날아가고 이제 요만큼만 빛의 세기로 지각한다는 얘기잖아. 3분의 2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0.5초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남은 녀석의 3분의 2가 또 사라지고 3분의 1만이 남은 녀석이 3분의 1만을 또 지각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계속 진행이 될 거라는 게 예측이 되지 않나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라고. 그러면 얘를 또 도표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제일 처음에 빛의 세기를 우리가 A라고 두어볼게요. 자,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0.25초 후에는 우리가 지금 질문하는 것이 몇 초 후에 T라고 하면 처음 지각하는 빛의 세기의 243분의 1 희하가 되는가 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이제 지각하는 빛의 세기이기 때문에 3분의 2만큼 지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0.25초 후에는 사람 지각하는 빛의 세기는 실질적으로 그렇죠. 3분의 1의 A가 되겠죠. 이거 답지 보고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파란 색깔 그림처럼 0.5초 후에는 어찌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0.5초 후에는 남아있는 녀석이 3분의 1 A였는데 얘의 3분의 1만큼만 다시 지각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만큼 날아가니까 요만큼만 남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빨간색에 해당되는 박스인 9분의 1을 하지 맙시다. 3분의 1의 제곱만큼의 A만큼을 지금 흡수할 거예요. 지각을 할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0. 이제 또 75초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남은 녀석 3분의 2의 2가 아닙니다. 1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1의 제곱의 A의 3분의 2가 날아가고 줄어들고 3분의 1만큼을 지각하겠죠.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3분의 1의 세제곱의 A만큼을 지각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서 T초 후에는 어떻게 지각할 건가가 지금 포인트죠.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T초 후. 쉽지가 않은 문제죠. 지금 이 구조를 좀 보시면 0.25일 때 3분의 1, 0.5일 때 3분의 1의 제곱의 A, 0.75일 때 3분의 1의 세제곱 A. 지금 변화하는 녀석이 지금 지수고 시간이 지금 0.25 단위로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좀 유의미하게 해석을 하려면 애시당초 0.25에서 2배, 3배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0.75는 0.25의 3배에 해당되는 23. 23의 숫자가 이해되시는가요? 이 세제곱으로 지금 변화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돼요? 얘는 0.25 곱하기 2에 해당되는 이 2가 이 2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똑같이 t일 때는 t 역시도 0.25의 곱하기 x라고 본다면 이 x가 지수가 되어서 3분의 1에 맞죠? 이렇게 되는 거 맞죠? x승 a만큼이 남을 거라고 지각될 거라고요. t초에. 그러면 이 x를 t에 가는 형태로 표현하는 게 좋겠죠, 당연히. 맞습니까? 그래서 t초 후에 지각하는 빛의 양은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느냐 보시면 x 0.25x가 t가 되니까 x가 궁금한 거 0.25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t초 후에는 3분의 1의 x 대신에 0.25분의 t가 되겠죠. 보이시겠습니까? 얘를 나눈 거예요. 에 a만큼이 지각될 겁니다. t초 후의 지각량입니다. 빛의 세기양. 자, 되겠습니까? 이거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다시 돌아가보면 몇 초 후에 처음 지각하는 빛의 세기를 우리가 A라고 뒀으니까 세기 E는 곱하기라고 했죠. 243분의 1 이하가 되는가? 이하가 되는가? 이하가 된다니까 이 빛의 세기가 이하가 돼야 되죠. 처음 지각하는 빛의 세기의 243분의 1 이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냥 그 언어 영역대로 간 거예요. 의 이하가 되느냐 이 t를 구하라 라는 얘기니까 이제 식이 세워진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정리해 봅시다. a 곱하기 얘는 보자. 243은 3의 4제곱이 81이거든요. 그럼 3의 5제곱이에요. 243이. 그래서 3분의 1의 5제곱이 될 겁니다.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AA 날려주고요. 이제 지수 부등식이 되는 거죠. 지수 부등식이 이렇게. 근데 밑이 지금 3분의 1인 상황이니까 지수 부등식은 풀이를 할 때 이 지수가 서로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방향을 바꿔주면 0.25분의 t가 작거나 크다 이렇게 부동방이 바뀐다고요. 그죠? 밑이 지금 1보다 작기 때문에 5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0.25를 우변에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0.25를 우변에 곱해주면 따라서 t는 곱하기 25는 125죠. 그래서 1.25가 되겠네요. 그래서 1.25초 이후에 얘의 원래 참의 양의 243분의 1 이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25초 후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조금 실험하면서 정확하게 푸시는 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필기하시고요. 그림 너무 웃기다. 네, 그렇죠.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하세요. 자, 교과서로 넘어가서 답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게 맞나? 그렇죠. 맞죠?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바로 식이 나오는 게 과정 1이라는 게 이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실험을 해봐야 이 형태의 문제가 좀 쉬운 문제는 아닌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봐야 이 식이 나오지 뭐 바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자, 4번 문제도 똑같이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형태라서 오히려 여러분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엔 로그 들어가겠습니다. 로그의 진수 또는 밑에 포함된 미지수가 있는 방정, 일단 로그 방정식부터 할 겁니다. 로그 방정식은, 제일 첫 번째 방법이 정의를 쓰든지, A의 B승이 X1이다. 이걸 사용해가지고, X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로그라는 녀석도 진수 조건만 잘 만족한다면, 이 방정식 자체가, 로그 자체가 역시 함수가 되기 때문에 유일성 만족하니까 이거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또 로그 함수가 1대1 함수도 1대1 함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방정식 풀 때는 뭐 충분히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뭐 예제 5번 풀어봅니다. 얘를 풀어야 했으니까 이 형태는 로그 3으로 이제 바꿔줘도 되는데, 그죠? 그냥 정의를 바로 쓰면 x는 정의를 쓰는 연습을 하시죠. 3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음수 정의에 의해서 3분의 1 된다. 이렇게 바로 처리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문제에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밑조건은 지수의 밑조건과 동일하죠. 그래서 지수의 밑조건은 x라는 게 양이 돼야 되고 밑조건, 지수의 밑조건이 1인 건 지수함수 의미 없으니 1이 아니다. 이렇게 먼저 박아두고요. 정의 쓰면 x의 제곱이 8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지수, 그러니까 로그 정의죠. 그럼 x는 뿔마 뭐예요? 2루트 2죠. 근데 0보다 크고 1은 아니어야 되니까 따라서 x가 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2루트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3분의 1, 2루트 2.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5번을 지금 또 멈춰두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시작. 애기들 다 쪼놓고 한다고 조금 너무 좀 잠이 오죠? 네. 이제 6번, 이제 로그 방정식 실생활 문제 갑시다. 로그 방정식 실생활 문제입니다. 이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어느 광고 기획사에서 기획한 화장품 광고의 인지도는 광고를 시작한 후 일정한 비율이라는 것은 등비라는 얘기인데요. 비율이 일정하다. 일정하게 계속 곱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율이 일정하게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이 일정한 그 비율, 늘어나는 그 비율을 우리가 K라고 하겠습니다. K%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5주 후면 어려워요. 처음 인지도의 곱하기죠. 2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광고의 인지도는 매주
몇 %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는지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결국 매주 몇 %라는 것이 일정한 비율로 정의되는 그 K%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K%를 지금 찾아내는 게 관건입니다. 근데 로그라는 조건이 지금 두 개가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좀 적절하게 활용을 해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림을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림이라기보다 인지도라는 것이 매주 K% 늘어나는데 일정한 비율로 늘어난다. 5주 후에 2배의 인지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조건만 좀 써올게요. 잠시만요. 자, 갑시다. 자, 로그 적어왔고요. 그러면 제일 첫 인지도를 A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일주 후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5주 후에 2배가 된다 했으니까 한 개씩 해보죠. 일주 후에 후도 뺄게요. 일주 후에 어떻게 되면 인지도가 K% 늘어난다 했으니까 원래 인지도는 그대로 갖고 있고, 그죠? 더하기 원래 인지도의 K%니까 100분의 K만큼, 맞죠? 이게 K%의 뜻이죠. 의 K%만큼 늘어난 거니까 더하기. 그럼 이제 얘를 좀 정리를 해줘야 되죠? 이해되시죠? 얘를 정리해주면 A로 묶어주면 1 플러스, 이게 좀 천천히 생각합시다, 우리가. 100분의 K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제 일주 후의 인지도고요. 그 다음에 또 일주가 지났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실험을 해봅시다.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럼 일주가 더 지나면 원래 인지도는 그대로 확보가 돼 있고 일정한 비율로 늘어났으니 잘 생각해 보세요. 더하기 원래가 이제 2주 후에 갖고 있는 일주 전에 갖고 있던 원래 인지도의, 맞죠? 천천히 지금 실험해 보세요. 또다시 100분의 K만큼이 늘어날 겁니다. 이게 실제 늘어나는 양이고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시 이 부분을 또 묶어냅시다. 얘랑 얘로 묶어내버리면 얘가 묶여내가지고 1 플러스 100분의 K가 또 더해진다는 얘기죠. 한번 써볼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우리가 찾던 빨간색이었어요. 아까 빨간색으로 묶은 겁니다. 이렇게 묶어내면 1 더하기 A만 했죠. 여기 1이 있고 여기 A가 이거 100분의 K 됐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얘랑 얘가 지금 두 개 똑같은 녀석이에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거 그렇죠? 1 플러스 100분의, 굉장히 지금 친절하게 설명하죠. K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겠어요? 벌써 감 오지 않나요? 아까 우리 이때까지 해온 거 보면 일주 후에는 1 플러스 100분의 K의 1승, 2주 후에는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K의 제곱, 이렇게 변화되는 녀석을 딱 주목을 하시면 5주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5주 후 이런 식으로 가서 5주 후에 땡땡땡 핑 5주 후에는 A 곱하기 1 플러스, 그렇죠, 100분의 K의, 그렇죠, 5승으로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옳지. 왜냐면 요 5라는 변화가 요 지수의 변화를 줄 거니까. 그런 실험이 지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세요. 5주 후의 인지도가 처음 인지도의 2배가 된다 했어요. 그러면 처음 인지도는 우리가 뭐라고 두었냐면 A라고 두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A의 2배가 되는 것이니까 5주의 인지도는 처음 인지도의 2배가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맞습니까? 이제 풀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K 찾는 게 목표거든요. A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날려주고. 자, 이래 보니까 얘의 5승이 2다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얘의 상태에서 로그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로그 중에서도 뭔 로그를 취할까요? 그러죠. 상용 로그를 취하죠. 그래서 5의 로그, 상용 로그는 밑을 생략합니다. 10을. 그래서 1 플러스 100분의, 우리가 상용 로그 표를 읽는 방법은 배웠지만 표는 시험에는 안 줄 거야 아마 대부분은. 왜냐면 이렇게 단 하면서 주면 되잖아요.
원래 로그 2는 0.3010인데 여기서는 로그 2를 단 0.3으로 하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로그 2는 지금 0.3이라고 봐도 됩니다. 문제 조건대로.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또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데, 뭔가 지금 요것도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뒤에 거. 그래서 5를 한번 나눠보죠. 5를 나눠보면, 어떻게 되냐. 로그에 1 플러스 100분의 K는 5로 한번 나눠볼까요? 5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0.30에서 5로 나누면 6이니까 0.6이 되겠네요. 그죠? 0.06이 된다고. 비슷한 숫자가 없나? 여기 있다. 0.06. 아하, 로그 1.15가 얘구나. 자, 0.06이 쓸게요. 방금 위의 조건에 대해서 로그 1.15라고 했죠. 아하, 로그 방정식이 맞네. 이 안에 있는 동그라미와 이 동그라미 1.15라는 숫자는 같은 녀석이구나. 얘는 100분의 115니까 1 더하기 100분의 15가 되겠지? 맞습니까? 다시 1 더하기 너무 친절한가? 자모나 15가 되니까 K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K는 뭐다? 15가 된다. 즉 15%가 로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면 5주에 2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간단하게 필기 정리하시고요.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보죠. 아까 15%가 나야 되죠? 예, 맞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식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죠? 라지 A로 됐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6번 똑같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시작! 멈춰두고요. 오케이. 답 확인해 보시고. 자, 이번에는 로그의 진수 또는 밑에 미지수를 보관한 부등식. 역시나 범위에 따라서 바뀌겠죠. 왜냐면 A가 1보다 클 때, 로그의 클 때는 당연히 증가함수가 됩니다. 또 역시나. 증가함수가 되니까 아까 전처럼 로그 A, x1, x2 이 관계를 갖고 얘 실제로 대응하는 x 값을 살펴보면 이 관계를 갖죠. 그래서 부도 방향 그대로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대로입니다. 0하고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가 되죠. 그러면 log x1, x2가 보세요. 실험을 해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죠? log x1, x2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log x2, x1이 되면 이렇게 되나요? x1, x2는 x1이 지금 큰 상태가 되네요. 부도방이 바뀌는 거 맞죠? 맞습니까? 바뀌네요. 그죠? 그래서 부도 방향이 바뀐다. 실험을 간단하게 해보시면 금방 나오죠. 음수라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었네요. 어쨌든 뭐 가능하면 밑이 1보다 크게끔 바꿔주시면 되고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부등식 풀라 했죠? 위치 지금 2니까 1보다 큰 상황이니까 부도 방향 그대로고 1차 부등식으로 바뀌죠. x가 같거나 크다 2x-4다. x를 양수로 바꿔주면 좋으니까 개수가 x를 넘겨주고 -4를 왼쪽으로 넘겨주면 4가 x다. 끝났네요 바로. 그죠? 클리어. 예, 3분의 1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가능하면 부등호 방향을 유지할 수 있는 밑이 1보다 큰 녀석으로 바꿔줍시다. 그럼 얘는 로그 성질 쓰면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3의 x가 되겠죠. 따라오나요? 그 다음에 크다 2는 로그 3의 제곱으로 보니까 9로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x 있는 부분을 오른쪽으로 로그 3이 있는 부분을 왼쪽으로 넘겨줍시다. 아니면 뭐 그냥 그렇게 할까요? 넘겨줍시다. 그러면 로그 3의 9 마이너스가 부동항을 바꿨으니까 로그 3의 x가 되겠죠? 이건 따라오십니까? 서로 위치 바꿨어요. 그러면 마이너스라는 녀석은 우리가 진수로 돌리려면 9의 마이너스 1승으로 올려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밑조건은 1보다 큰 상황이니까 x는 9분의 1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x는 9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죠? 바로 풀리고, 지금 이 답이 좀 틀린 것 같네요, 쌤이. 뭘 잘못했냐면, 진수 조건을 좀 빠뜨린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한데, 로그 함수가 우리가 그래프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경우든 진수 조건이라는 게 그 양에서 정의가 되니까 2x-4가 미안합니다. 0보다 크고 또 x가 0보다 크다. 이 조건을 지금 빠뜨리는데요. 이런 거 쌤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마이너스 4를 넘겨주면 4고 넘겨주면 2보다 큰 게 이제 진수 조건이죠. 그래서 진수 조건 2보다 크다를 같이 반드시 포함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틀리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뒤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지수가 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7번을 또 한번 똑같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차라리 이제 부동방향 바꿔주는 게 낫죠? 굳이 2로 돌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제 마지막 예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번 문제 예제 8번은 로그 부등식의 실생활 활용이겠죠. 재민이네 할아버지는 재민이에게 고등학교 입학 선물로 100만 원이 들어있는 연이율이 R% 복리로 계산하는 예금 통장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이 복리라는 게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일정 기간에 발생한 뭐 이렇게 달리랑 복리가 있는데요. 달리는 이제 이율 자체가 그 NR로 곱해지는 것이고요. 복리는 원래 주어진 것에서 누적해가지고 계속 이율을 붙이는 겁니다. 복리란 건. 그래서 20년 후에 원래 통장 금액이 이제 2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 R의 최소값을 구하라. 굉장히 이율을 높을 것 같죠? 딱 느낌적으로. 한번 그림을 또 그려보면서 실험을 해봅시다. 복리 원리도 같이 들어가니까요. 복리로 연이율 R% 20년 후에 200만 원 이상을 받는다. 자, 재침비에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1년 후에 아까 전 예제 6번 문제랑 똑같아요. 예제 6번 문제랑 똑같은 시스템인데 R%가 이제 우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이율을 받고 그럼 원래 있던 100만 원에서 100 곱하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100분의 R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얘를 100으로 이제 묶어주시면 아까 전에 했었잖아요? 1 플러스 100분의 R이 될 겁니다. 이제 실험 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할까요? 좋아요. 그럼 2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 원래 돈을 그대로 갖고 오고 당연히 그거는 원금은 확보해 주셔야죠. 그죠? 그럼 화가 납니다. 원금 확보되고 더하기 원래 이제 원금 확보된 돈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제 1년 지난 후의 돈의 다시 2년 후에는 100분의 R만큼이 또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보시죠. 그럼 아까 전처럼 또 똑같이 요 박스를 똑같이 통일로 두고 뭐 하셔야 돼요? 묶어주시면 되죠. 더하기로 이제 묶여 있으니까 네모로 묶어버리면 1 플러스 100분의 R이 또 이제 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정리를 바로 좀 해도 되겠죠. 100에 1 플러스 100분의 R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R이 다시 곱해질 거니까 제곱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실험으로 따지면 1년 후에는 이렇게 1승, 2년 후에는 이렇게 2승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하는 게 복리법이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왼쪽 정락에 이런 형태의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잠깐 소개해드렸고 그러면 이제 20년 후를 이제 살펴보자라는 얘기죠. 땡땡땡. 좋아. 그럼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거든요. 20년 후에는 100 플러스 똑같이 이제 변화된 빨간 색깔 글씨를 기준으로 보시면 100분의 R의 몇 제곱이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20제곱이다 볼 수가 있죠. 그럼 20년 후에 200만 원 이상이 된다. 됐죠? 20년 후에 돈이 200만 원
이상이 되더라. 그때 R 몇 퍼센트 이상 받아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한번 같이 봅시다. 근데 지금 혹시 또 로그 조건 있지 않을까요? 한번 볼까요? 있네요. 이거 좀 적고 올게요. 자, 적어 왔고요. 양변에 일단 나눕시다. 나누면 우변은 2가 되고, 그죠? 역시 상용 로그를 또 취해주면 20에 로그 10은 생략돼 있고 1 플러스 R. 아이고 잠이 많이 오는 거 아닙니까? 작거나 크다. 로그 취하는 거는 밑이 10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안 변합니다. 그죠? 로그 2 이렇게 되고 로그 2는 단조건에서 0.3이라고 했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나눠줍니다. 20으로 나눠주면 20분의 100, 10분의 3이니까 10분의 3에 20을 나눠주면 번부수처에서 200분의 3이니까 5 곱하면 1000분의 15, 즉 0.015가 되겠네요. 되시겠습니까? 20을 나눠주면 부등호는 안 바뀌고, 그래서 로그 1 플러스 100분의 R 각각의 크기를 뭐라고? 0.015가 되더라. 되십니까? 자, 그런데 지금 단조건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로그 103이 2.015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게 지금 0.015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죠. 2.015와 0.015라서 문제 잘못 풀었네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얘는 이제 사실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이 자연수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자릿수를 의미한다 했잖아요. 2면은 세 자리, 1이면 두 자리, 0이면은 한 자리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자리로 돌리면 돼요. 1.03으로. 근데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좀 없기 때문에 생각할 수 없다기보다는 좀 뭐죠?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얘를 좀 변형을 시켜주는 게 좋죠. 그래서 2.015라는 것을 0.015로 돌리려면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2 빼기 2 더하기 0.015로 볼 수 있죠. 우리가 아는 형태로. 그럼 2라는 것은 상용 로그로 돌리면 로그에 100으로 볼 수가 있죠. 10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더하기 0.015예요. 로그 100을 왼쪽으로 넘겨주면 0.015라는 것은 로그 103 빼기 로그 100이에요. 그죠? 다시 쓸게요. 얘는 로그 103이라는 녀석 빼기 2니까 로그 100이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로그 이제 성질 3번에 의하면 2번에 의하면 이거 나누기죠. 나누기니까 100분의 103이니까 1.03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맞습니까? 1.03이 맞나요? 1.03 맞죠? 2면은 세 자리, 하여튼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이 10이니까 부등호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얘는 동시조건 돌리면 1 플러스 100분의 R 각거나 크기를 1.03 이렇게 이걸 푸는 거거든요. 몇 퍼센트예요? 이거 100분의 1 또 돌려드릴까요? 1 플러스 100분의 3이니까 1 날라가고 100 곱해주니까 따라서 R이 3보다 같거나 크다. 즉 연이율 3% 이상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그죠? 간단하게 필기 정리하시고요. 복잡한 게 풀었는데 이런 문제는 이제 시스템이 좀 비슷하다는 게 느껴지네. 예제 한 4개 풀어보니까 그죠? 실생 문제. 그래서 풀이 방법 같은 거 좀 확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집에서 하다 보니까 예, 맞네요. 3 이상. 최소값을 물었나? 3. 그럼 최소값은 3이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 역시나 해일 지지 규모 있는데 이것도 조건만 이렇게 뭔가 이제 내용만 바뀌었다 보이지 똑같은 시스템일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있는 것들은 꼭 풀어가지고 교과서에다가 딱 예쁘게 정리해 두세요. 나중에 책 검사할 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스스로 익히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이거 풀 테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숙제로 8문제 풀어오고 개념도 정리해 보시고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57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